시장님, 저희 근래에 저희들 영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베어링 산단과 기업 유치 부분에서 영주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적인 부분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영주시에서나 향후에 지금 민생이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사실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시장님도 공감하실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알 권리를 위해서 본 의원이 보충 질의를 몇 가지 드릴 테니 성실히 좀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뭐 경제시장님을 또 지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도 잘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 시정질문서를 제출 후에 지난주 12월 16일 금요일이죠. 국가산단 농지전용 및 또 농업진흥지역 해저협의가 농림부에서 국토부로 허가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제가 감사를 시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제 좀 남은 게 있죠, 그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하고 공익성 협의도 이런 시일 내에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관련 절차들이 있으면은 물론 뭐 제 국회의원님과 협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력이나 이 편법을 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이행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부를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에 저 답변서에 대해서 저 본 의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국내 시장 규모가 2015년 4조 600억 원에서 2025년도 6조 4천억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네, 네. 예. 혹시 어떤 자료를 사용하셨죠? 어떤 자료를 보고 활용을 이게 나왔죠, 자료가? 지금 그 매출액에 대한 증가 부분에 대한 네네네. 자료에 대한 네, 두 번째 얘기입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에요. 산답에서 나온 발표. 어디에 이 자료가 나와서 혹시 이게 답변을 주셨는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네네네. 대해서는 우리 이 수출입에 대한 거는 관세청에 대해서 했고 또 무역협회 뭐 이런 데서 나온 산자부에서 나오는 수출 자료입니다. 그래요. 그럼 본 의원이 좀 파악한 자료가 좀 다른데 우리 PT 자료 1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평가기술관리원에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베링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한 100개 내외입니다. 전체 종사자는 한 6,300명 정도고, 그리고 업체당 종사자는 한 6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좀, 그리고 특히 그 연간 총생산량은 최근 2019년도에도 2조 7천억이 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10년간 자료를 좀 보더라도 연간 총생산량이 아직 3조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뭐 국가산단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영주시의 일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런 관련 통계나 동향도 뭐 하여튼 이렇게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출처가 이제 각자에 나온 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하시는 출처도 맞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또 뽑은 것도 또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공신력이 있다 없다 저는 뭐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자료를 제가 근래에 받은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서 좀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배양산업 규모 무역 규모가 원래 그 10월 기준으로 5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님. 예, 예. 예. 그 파워포인트 4페이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본의원은 저 월별이 아닌 1994년부터 2021년도까지 27년간의 연도별 자료를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2016년도에서 2020년 5년 동안 잠시 흑자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2021년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2008년과 2011년도에는 10억 불,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환율로 보시면은 약 1조 3천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보였습니다. 하나, 최근에는 이 적자폭이 다소 이제 감소하였다는 것과 함께 수출과 수입 모두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세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다소 이제 희망 메시지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 답변서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계획 심의를 대비해서 33개의 기업과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예, 혹시 어떤 기업들입니까? 33개 기업 입주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저희들이 기업에 33개 했는 게 이제 종목에 따라 조금 이제 차이 납니다. 이제 그걸 구분을 시키면은 우리 금속 업종이 한 6개. 금속, 예. 아마 요 내용은 우리 단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예, 단장님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의장님. 바랍니다. 예, 단장님께서는 지가 설명을 말씀하시고 전풍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첨단베어링 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이 기업들의 어떤 기업들인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그 관심 기업인 33개 기업에 대해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예, 국가산단 유치 업종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네, 15개 업종에. 예, 예. 예, 베어링 전후방 기업인 금속 업종이 한 6개, 기계 장비 6개, 고무 플라스틱 6개, 예, 자동차 또 정밀 기계가 6개, 윤활이 3개, 전자부품 1개, 예, 이렇게 되고요. 첨단 신소재 산업 관련해서 화학이 2개, 비금속이 2개, 발전이 1개, 운송업 1개로 해서 총 33개 기업체와 입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토부와 승인 신청 협의 과정에서 입주 협약 체결을 일부라도 있는 것이 국가 승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3개 입주 기업과 협약 체결을 한 예, 상태입니다. 단장님.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업 규모가 혹시 대기업이 혹시 있습니까? 중견기업이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분류가 어떻게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류는 다 못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현재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협약서를 함부로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 예, 정도? 중소기업이고 그렇게 중견기업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중견기업도 몇 군데가 예, 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좀 미리 좀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런 기업들과 향후에 계속해서 협약을 또 체결하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회사를 모르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 이렇게 협의를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동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현황이라든지 파악을 좀 향후에 좀 반듯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새 분류를 해서 좀 참고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수요조사에서 112개 기업이 입주사를 밝혔다고 말씀하셨어요. 분양 대비 한 면적이 한 180%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네. 입주 협약을 체결한 33개 기업과 수요조사 결과 입주 의사를 밝힌 또 12개 기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합하면 총 145개 기업이 되는데
혹시 이들 기업들이 총 필요로 하는 분양 면적은 혹시 어떻게 된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112개 기업은 분양 면적 대비 180%에 해당하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네. 승인 신청 시에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분양이 완료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12개 업체의 분양 면적을 거의 맞췄습니다. 아니 그 33개까지 합하면 145개잖아요.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약간 이제 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112개 업체에 33개 업체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포함이 됐습니까? 예, 포함이 되는 112개 업체입니다. 본 의원이 봐서는 사실 이 12개 기업의 희망 면적이 뭐 180%라 했는데 저희 봐서는 많다고는 안 보여집니다, 시장님. 수요조사를 물론 저기서 하셨다고 그랬죠? 5,000개 수요조사는 우리 경북개발공사에서. 네, 그렇죠. 근데 또 경북개발공사에서 5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입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입주 의향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를 한 거죠. 예, 112개밖에 안 된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가 좀 어렵고 여기에 또 그리고 간신 기업을 작성하고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그 관련 업체에 이제 주로 수시로 연락을 해서 네네. 어떤 동향에 대한 문제, 다음에 그 협회 베어링 협회가 있습니다. 그 네, 협회 있습니다. 전무이사를 통해서 그 회사마다 동향이 있을 때 저희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눠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분기별로도 또 하지만은 이제 어제 그저께 같으면 베어링 날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거기서 수시로 또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치란 게 저희들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거는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또 이전 부분은 신주 투자 설비보다 이전 부분은 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이런 저희들이 투자 유치 의향을 밝힌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절실하게 좀 모니터링을 하시고 유치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차별적인 유치 얘기에 대해 답변이 좀 세제 혜택이다, 규제 특례, 그리고 투자 인센티브 등 보통 이렇게 통상적인 일반적인 답변인데 혹시 그 베어링 관련 업체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입지하고 계신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그 지도를 보면은 경기도 쪽이 어쨌든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분포해 있기는. 그 다음에 네, 경남 수도권이 쪽으로 많죠. 또 예, 예.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 많고 경남 네. 또 이렇게 있는데 파워포인트 4쪽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 지도에서 보시면은 베어링 산업협회 그 44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시장님. 본사는 이제 수도권과 또 경남 그리고 부산 이쪽에 그리고 공장은 본사가 위치한 곳과 인접 지역에 대부분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시장님 또 베어링 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업체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예, 외국계 기업이죠. 예, 예.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 투자 기업 중에서가 가장 큰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NSF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독일의 셰플러가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이들 업체와 투자 유치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무역 베어링 날에 제가 저녁에 가서 이들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까? 했습니다만은 거기 사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의 지금 우리나라 1, 2위 업체 3위 업체가 또 일본 업체입니다만은 그분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국가산안이 내년 상반기에 되면은 확장이나 이렇게 이전 계획이 있으면은 어떤 의향이 없으시냐라고 했더니만은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현재의 베어링이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 해서 당분간은 그럴 계획이 없는데 필요하면은 이제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하시면 하시겠다. 저 파워포인트 그 5번 저 5페이지 한번 좀 올려주세요. 저희들 그 베어링의 대표적인 기업 3개가 모두 이제 시장님 말씀처럼 외국계 기업들로 본사는 또 서울과 창원에 있고 공장은 또 모두 창원에 기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시장님께서 베어링 업체 대표라면은 영주에 투자를 하실 건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의사를 좀 피력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만약에 베어링 업체의 대표시라면은 영주에 투자를 어떤 것을 보고 하시겠냐? 그럼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큰 기업, 그 이미 구축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은 옮기는 이전에 대한 문제는 어렵다고 거기 대표분들이 말씀을 하셨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예. 드렸고요. 현실적인 문제죠. 예, 이제 중견기업에 대한 이전 문제인데 중견기업이 확장 계획이 있거나 또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를 집중 공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차피 옮겨야 될 입장이니까 옮길 것 같으면은 우리 지역에 유리한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어링 클러스터에 대한 우리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우리 25년도에 준공 예정인 베어링 제조 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 대비해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앞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시장님 무슨 말씀 제가 고려는 이해를 됐는데 이 기업에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노동력이 조금 훨씬 많다든지 그런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어야만이 올 거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영주시에서 이제 차별적인 유치 계획이 조금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CEO의 마음을 움직여야만이 그런 또 인센티브를 드려야만이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영주시에서는 좀 철저한 준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그 답변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을 고려해서 유치업종을 총 15개로 선정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방산업, 후방산업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해주셨고, 특히 배양산업을 중심에 두고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을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베어링 산업의 경우 베어링 생산에 필요한 소재나 원재료는 후방산업이죠. 그리고 베어링을 활용하게 되는 자동차 등이 전방산업일 텐데 제가 보니 이제 전후방 사업 효과와는 직접적으로 좀 거리가 먼 다소 각종 그 산업형 신소재 제조와 관련되는 화학, 비금속 제조 등의 업종까지 굳이 이렇게 포함시키신 사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베어링 산업이라고 해서 집중적인 베어링 산업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만은 그 전후방, 그러니까 전방에는 말씀하셨던 자동차 산업도 있고 후방 쪽에는 거기에 따르는 이 부품이 또 필요합니다. 뭐 화학, 그리스라든가 이런 또 포장 문제, 운송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줘야만이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게 연관성이 있다 없다라고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실제로 저 신소재 제조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고 제가 봐서는 또 일반 이렇게 업종들이 총망라한 또 국가 산단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 산업단지 같아 보여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 전문 인력 확보 관련해서 제가 좀 본연이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대 그 스마트 기계 부품 소재학과 등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확보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직간접 고용을 4,741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혹시 지역민 고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예, 지금 잘 아다시피 우리 이 청년 우리 인구가 17% 정도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여러 기업들이 오기에 그 중단하기가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자체적으로도 많이 이제 부족한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최선을 또 다해야 되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게 저희들은
동양대가 있고 경북전문대학이 있고 또 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해서 인력 충당을 이제 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인력 충원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지역 인재 채용 부분에 대해서 지역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계획이 세분화가 좀 돼야 된다. 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사실 영주시가 노동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세입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 12월 4일 날입니까? 베트남 관련해서 저희들 삼성, LG, LS, 효성 등 우리나라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 언론에 이제 발표한 적을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부분, 노동력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베트남으로 가는 사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하지만은 본 의원은 영주시에 지금 젊은 노동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굉장히 고민스러워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노동력이 없는 도시를 과연 이 CEO들이 기업들이 찾아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셨어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1순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영주에서 기존에 있는 지역 거주하시는 청년들 그리고 외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도 회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하면서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거기 전반적으로 좀 대안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네, 맞습니다. 그날 베링날에 우리 이 유수업체의 대표들하고의 얘기 중에서도 그분의 가장 관심사가 인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영주에 가면 인력 충분하느냐? 네, 라는 맞습니다. 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대학 얘기도 드리고 또 그래 말씀을 또 드렸고 또 우리 시에서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위한 직원들을 위한 또 복지 시설을 아마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영주의 베어링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회사뿐만 아니고 우리 또 시에서 행정에서도 또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이 이 민간이 같이 협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다거니 그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또 재정 규모가 영주시가 그렇게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자립도가 11.3%, 13%가 채 안 되는 도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좀 재정 부분에 대한 지출 부분도 좀 대안을 좀 찾으셔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노동력 부분에 제가 본 의원이 가장 염려를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만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14세에서 한 34세의 젊은 노동 인구가 3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일단은 해외 진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순위적으로 좀 저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다. 향후 아직까지 기간이 한 4, 5년 정도 남아 있으니 그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 고민과 검토를 좀 명확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좀 당부 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유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염두를 제가 본 의원이 말씀한 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베어링 산업협회 등 베어링 산업의 대표적인 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산업 동향 그리고 기업의 니즈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영주가 첨단 베어링 투자의 최적지임을 홍보하는 참고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고용 창출 효과와 생산성이 좋은 기업체를 파악해서 유치 목표 기업으로 설정하고 유치 정보에 만전을 좀 기울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아까 답변서에도 피력을 하셨습니다만 로봇, 공작, 기계, 자동차, 항공, 우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 베어링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큰 업체를 유치를 좀 해주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산업의 직접 효과와 연계 효과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고버가 같이 첨단 베어링 업체를 또 유치를 하시고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베어링 관련 산업의 투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또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주만의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제공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베어링 산업은 아직 외국계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외투 기업과 대기업을 유치를 하셔서 앵커 기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좀 말씀을 또 드리고, 끝으로 베어링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학 연간의 혁신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현재 생태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시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며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보충 질문은 객관적인 기존의 타당성 검토 또는 기본 계획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 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의 첫 번째 질문은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구상과 민자 사업이 아닌 직접 시행 시 발생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PPT 자료에 있는 것은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소백산 주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민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백두대간 보호 핵심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영주시가 기존에 2012년도에 용역한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삼가동에서 올라가는 능선 주변이 그 목적지가 되는데요. 이 주변이 다 소백산 지역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포함되죠, 시장님? 네. 예.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포함되면은 시장님 답변서에도 있었지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마이크가 꺼지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처럼 민자를 통한 운영은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죠? 그렇죠. 저희들이 이 50% 이상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 시장님이 이 사업을 선거 전에 공약을 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오셔서 이제 인지를 하신 겁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몰랐지만은 예. 우리 우충무 의원님도 잘 아다시피 이 소백산 케이블카는 우리 시민들이 이미 한 15년 이전부터의 여러분들의 요청이 이제 많이 있어서 제가 의원 시절에도 이거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자를 통해서 유치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최소 지금 추정하는 게 800억.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한 1000억대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비가 시비로 지방비로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으면은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있었지만 사전에 이러한 논리들을 먼저 설명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재정적인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특별히 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것들을 또 하는 것도 약간의 또 무리수가 있고 또 어쩌 보면은 시민 뭐 공청회도 이제 중요하지만 어쩌 보면은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시니까 의회에서도 어떤 방향성 설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남서 시장님께서는 취임을 하시고 영주 시민을 대변하는 영주시의회와 이러한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도 토론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우리 집행부가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충분한 토론은
업무 보고 시에 처음 했습니다. 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영주시에서 소백산 국립공원 노프웨이 노선안 검토를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의장이셨으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예. 이 사업을 했는 가장 기본, 이 사업을 계획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주민들의 의견 그런 것들 논리는 아니었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2011년도에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내 삭도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거쳐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 사업 검토 대상을 2011년까지 총 7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영주시는 소백산 국립공원 노프웨이 노선안을 검토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예. 예. 시장님께서 지금 공약을 내세우고 케이블카를 진행을 하신다 그러시는데 국립공원 케이블카 1단계 시범 사업은 내륙 국립공원에 하나, 해상 국립공원에 하나를 설치하는 걸로 시범 사업을 환경부에서 구상하셨죠, 그죠? 네. 그게 그 당시에 7개 사업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설악산 양양, 지리산 구례, 남원, 산청, 함양, 월출산, 영암, 한려해상, 사천. 영주는 그 당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도 시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네. 그 당시에 포함되는 사업 중에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내륙의 설악산 양양 5색입니다. 또 하나가 한려해상, 해상의 경남 사천입니다. 사천은 민자 사업으로 사천 해상 케이블카가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은 설악산 양양 5색은 이 시범 사업에 포함되었으나 환경부 검토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을 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풀면서 서로 간에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영주는 이 사업에 포함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시장님께서는 케이블카 사업,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시범 사업도 아직 끝나지 않는 단계에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국립공원과 협의를 하시고 환경부와 협의를 하시고 이것을 시범 사업에 넣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할 것입니다.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이 규정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또 시민들 또 우리 국민들의 케이블카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많은 이 흐름이 있습니다.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다시피 요청이 많다는 얘기는 현재는 그런 시범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가 뭡니까? 행정이 뭡니까? 결국은 국민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행정의 규제 완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요청이 있다 보면은 이런 것도 풀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 시범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가 떨어졌는 곳들도 5곳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2012년도 당시에 영주시가 공원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사전에 환경부에 했습니다. 근데 환경부 답변이 국립공원의 탐방객 수가 200만 명이 넘지 않는 조건 때문에 이거를 반려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지금 현재는 뭐 코로나19 때문에 관람객이 많이 줄었고요. 이용객들이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115만 8천 명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다 충족해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을 너무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시하지 않으셨냐 하는 부분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잠깐 그 단양에 저희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거위라 불리며 전국 지자체들이 열을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인데요. 도내 관광 1번지라고 불리는 단양군도 민선 6기 출범 당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 등을 개장하며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연 단양군. 천혜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 이색적인 관광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도 계획 단계에서 멈춰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단양 소백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천동 다리안에서 제1연화봉까지 4.2km를 잇는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현 류한우 군수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중 착공했어야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조성이란 큰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공원 계획 변경, 환경 영향 평가와 같은 복잡한 절차는 물론 환경 단체와의 협의도 이끌어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도 환경부에서 그냥 뭐 대충 뭐 문서로 써가지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공개 질이라든지 소음의 질이라든지 그 주변의 동식물의 생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작성해서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 생각에는 뭐 한 1년 반 이상. 외부 기관의 타당성 용역 등 지난 4년간 투입된 예산만 7억 원. 군은 다음 주 중 중간 보고회를 열고 최종 검토를 마친 뒤 오는 6월 중 환경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환경단체 하시는 분들, 또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다시 한번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빠르면 올해 6월 정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또는 돈 먹는 하마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 단양군의 철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방금 이제 단양의 사례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준비가 됐는 사업들입니다. 하지만은 현재 중지했습니다. 이유는 본위원도 단양군청에 사전 확인을 하였지만은 이러한 사업 시범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는 민자 유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현재 7억 원의 예산만 쓴 이후로는 사업이 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단양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계획 중에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소백산 케이블카가 아니고 대명 소노문 대명콘도 아시죠, 그죠? 소노문 단양에서 양방산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저희 활공장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시내 구간에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대명 콘도가 100% 민자를 되어서. 예. 시장님, 본위원도 우리 지역의 관광 체험 관련 시설들은 추가로 더 필요하고 시장님의 케이블카 논의도 충분하게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행정 절차들이나 준비들은 11년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나 노선 검토를 했을 때 거기에서 다 대두되어 있는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전 논의나 사전 검토도 100%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노선 검토를 들어가 봐야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 아니면 그 당시 타당성 검토에 해당되어 있던 보완 부분들을 사전 보완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요. 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쩌 보면은 규정에 없고 그게 포함되지도 않는 게 좀 무모한 게 아니냐라는 뜻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오랜 이 수건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또 한동안에 또 케이블카에 대해서 손을 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또 시작을 해야만이 어느 시점에 되면은 또 그 시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현 정부에서 좀 친화적으로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은
또 어느 시점에서 케이블카에 대한 완화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게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무모한 추진이라고는 본의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미래를 위한 사전 예측은 있어야 되지만 아직 시범 사업에 대한 결론들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영주시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논리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연공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검토를 하셨냐고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연공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내에 삭도를 설치할 때에는 그 삭도를 이용하는 부분이 말 그대로 자연 탐방로의 훼손을 없애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탐방로나 아니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말 그대로 케이블카는 이동 편익을 제공하는 거죠, 시장님.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탐방로나 도로를 폐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쓰고 계시고 등산객들이 쓰고 계신 부분을. 그리고 비용 편익 부분 당연히 비시 분석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은 다음 장부터 좀 줄여서 예, 옆에부터.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전 예, 죄송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국립공원 삭도 시범 설치 검토 기준에 기존 탐방로의 제한 내지 폐쇄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산악단체, 이해관계 단체 또는 탐방객 통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시행 방안에 제시하여야 되고 기존의 국립공원 내에 일부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시장님.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2012년도에 발표가 돼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은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 검토해야 됩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용역을 또 들여서 검토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듣고 있지 않으신 겁니다. 양양 오색 삭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567억 중에 국비는 기재부는 기반 시설이 아니고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 문체부는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균특 전환되었으니 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 이렇게 국비는 기재부에서 도저히 줄 수 없다, 꼭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균특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 소백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경상북도와 사전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뭐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예. 단계까지 가시기 전에 국비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명백하게 섰습니다. 양양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양은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으로 강원도의 TF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는 시점에 경상북도와 과연 어떠한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님 아시다시피 단양의 철쭉제, 소백산 철쭉제는 충청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죠, 그죠? 영주의 소백산 철쭉제는 경상북도 지원이 지금 현재 끊겨 있는 상태죠, 그죠? 경상북도에서 과연 균특 이양을 지방비를 균특 이양을 시켜서 영주시에 준다 그래도 이 8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몇 프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노력들을 사전에 하지 않고 계신 상태에서 추진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본의원이 질타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순서나 아니면은 사전에 진행해야 된 부분을 좀 더 고민하자는 의미로 질문을 드립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 또는 집행부에서 시의회와 보다 많은 논의 또는 주민들과의
관련 단체, 산악 단체 아니면은 그 소백산에 지금 현재 기가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검토하시고 이러한 용역들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주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영주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진행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서를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전체를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예. 본 의원이 3번을 읽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내용들은 뭐 운영의 효율화 또는 주민들의 복리 그러한 두리뭉실한 목적을 제외하고 원론적으로 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주민들의 복리에 기여하는 겁니다. 시장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적용되는 사업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도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있고,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편입하려는 사업들은 100%가 임의 적용 사업이라고 합니다. 경상경비가 5할 이상 경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네. 예. 이 경상경비 5할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공기업은 매년마다 경영평가를 해야 되고 그 경영평가에 통과하려면은 5할 이상의 사업만이 포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경상북도 10개 시부 중에 참고로 7개 시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예. 예. 어떠한 사업이 편입되어 있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네, 통상적으로 우리 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안 비슷합니다. 문경 같으면 문경관광진흥공단을 만들고 있고요. 다른 시군 안동 같으면 하수종말시설 또는 환경시설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안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 제가 다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구미시설관리공단 같으면은 환경사업 7개, 구미 하수처리장, 사단지 하수처리장, 모든 하수처리장 또는 추모공원 대부분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와 공익의 구조를 통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 검토가 2년이 초과되면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타당성 검토서가 맞지 않다는 논리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다면은 저 또한도 집행부의 그 의견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서를 워낙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 편입이 뭐가 될지 실제 수익 구조가 맞는지를 고민하고 다시 고민하셔야지. 아니 2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에 편입되는 사업들입니다. 시청주차장, 의회주차장, 종합터미널주차장, 영주동 겁점주차장. 시장님, 현재 이 사업들은 시청주차장하고 의회주차장은 영주시에서 관리위탁을 통해서 위탁료를 산정해서 관리위탁하고 계시죠. 네. 예.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지금 현재 관리위탁 중이고 영주동 겁점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내용들은 영주시에서 실제 관리만 하고 계시지 영주시의 세액 수입으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점 주차장은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행정에서 위치 선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수익 구조를 못 만들어서 그나마 1,570만 원 정도의 관리 위탁료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유일하게 그 당시에는 선비 세상을 어떻게 운영할까를 논의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들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비 세상은 집행부와 의회의 심도 같은 고민 끝에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에 위탁 중이죠, 시장님. 민간 위탁이 지금 몇 년 남으셨죠?
약 한 2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시장님. 현재 선비 세상이 민간 위탁되고 실질적으로 개장하고는 정확하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2년이 남았는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데 벌써 선비 세상을 민간 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를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 하시는 하나하나 분야에 대한 환경사업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한데 저희들 영주시의 전문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선비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이제 선비촌 또 무선마을 운영권 이 관련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주 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잘 알다시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 3년마다 한 번씩 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바뀔 때마다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문화시키겠다라는 것들은 아마 의원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하시라고 믿습니다. 선비 세상이 된 지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2년 뒤를 내다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 공단 설립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성을 갖고 완벽하게 해놔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거보다는 시장님 현재 지금 선비 세상의 관람객이 저희 예상에 10분의 1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오히려 검토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영주시가 해야 될 역할들 아닐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관람객들은 그렇게 늘지 않고 있는데.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4개월 만에 모든 게 우리 목표대로 될 것 같으면은 뭐든지 안 될 게 어디 그럼 있겠습니까만은. 시장님. 예. 최소한 선비 세상 운영이 1년 정도 지나보고 1년의 기준 근거를 가지고 그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의회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방금 논의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비 세상이 앞으로 한 20개월 뒤 되면은 또 새로운 사업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뀌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거를 피해나기 위한 우리 전문성을 좀 기르자.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전문성을 과연 어느 정도 논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솔직히 의구심이 되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선비세상 운영 소요 인력을 보면 타당성 검토 영역에 70.8명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비세상의 운영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장님? 지금 한 40몇 명이죠. 40한 뭐 7명인가 그리 있어요. 예, 46명입니다.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으로써 한 30명 정도를 더 쓰셔야 돼요. 선비세상 5년간 손익이 추정되어 있는 그 당시의 검토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200만 이상 관광객들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지금 현재 아직 말 그대로 수탁사는 선정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대관 수입조차도 만들지를 못하고 계신데 이때 당시에 손익 추정을 보면은 이제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 아주 얘기하기 쉽습니다. 영업이익 51억 발생한다 그랬는데 2023년도 예산안에 세외 수입으로 22억 잡으셨고요. 영업 비용으로 64억 정도 잡으셨는데 저희 지금 수탁사의 지원 금액이 한 6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수입 대비 비용은 그대로 발생되지만은 수입은 엄청나게 줄어 있는 상태죠. 어떻게 운영을 하더라도 이 수익 구조는 만들 수 없다라는 오류가 분명히 이 검토 용역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장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사개소는 그냥 운영해도 지금 현재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해도 충분하게 운영 수지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선비세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확대 안 하셔도 됩니다. 무섬 지리경관 사업, 현재 천지인 사상 체험관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오직하면은 웹 탈출방까지 저희가 10억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도 현재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다고 흑자되는 거 아닙니다. 복합 어드벤처 시설 지금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은 집행부에서는
민간 위탁 주시려고 지금 계획 잡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대상 사업들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추후에 본의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7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인원이 더 늘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사업별 적정 관리 주체가 누구냐라고 시민들께 설문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영주시가 직영하는 게 맞다, 민간이 직영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고 제일 1순위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전체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57% 정도 찬성하셨다고 하시는데 검토 의견 종합적으로 보면은 단 대상 사업의 적정 주체로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직영 운영을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찬성은 57%지만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직영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견 수렴 절차 2019년도 이후에 뭘 진행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다시피 그 당시에 그 내용이 검토가 됐는지도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한 검토 없이 또다시 용적만 진행하신다고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검토 용역서에 본부 설치 관련해서 본부 미설치라고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근 70여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해야 되는데 본부를 설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본부를 설치하게 되면은 사업 수지가 다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시장님도 잘 아시죠, 그죠? 시설관리공단이 70명이 근무를 하는데 본부가 없고 아니면은 기자재 사무실이 없는데 근무하실 수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시간이 길어지니까 검토 보고서를 다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본의원.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부분에 불만인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가 미흡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주차공간 부족이 62.1%였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문조차도 이해를 못하시는 상태예요.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 시장님도 답변서에서 제시하셨지만 예산 낭비, 불필요, 운영 부실, 세금 낭비, 전문성 결여, 신뢰 부족, 기타 채용 비리까지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들을 시민들도 다 의견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문서인데요. 본 의원조차도 이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의미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의 이 설문조사서입니다. 시장님, 그냥 짧게 본 의원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영주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과연 이 타당성 검토서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타 시군에서 타 시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요. 논리를 본의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은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포함해서 국과장님들, 실과장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의원님의 뜻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장단점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제 토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것도 일부 공감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주의 특수사
이 특수사항이라는 게 선비세상이라든가 선비촌, 우리 여기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콩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파견 나가 있어요. 파견 나가 있는데 주민들이 또 불만사항이 뭡니까? 2년, 3년 있으면은 또 공무원이 또 이 바뀌니까 또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뒤에 또 얘기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가장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한 우리 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걸 반대하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이용 요금에 대한 문제가 혹시 올까봐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잘못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우리 선비세상은 1,700을 투자하고 또 이제 케이블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런 걸 투자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전문화가 돼야 된다. 우리 공직에 한계가 있다. 한계라는 게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2, 3년마다 계속 이 교체가 되면은 그 전문성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는 게 현실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경상북도에 10개 시에 7개가 된 게 얼마 전에 김천에서 됐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합당하니까 한 게 아니겠느냐. 따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니까 가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도 이러한 사업들을 하다가 보니까 주차장 문제 뭐 여러 가지가 곁들여 오긴 옵니다만은 그거는 그때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고 주에 할 수 있는 거는 전문화되어 있는 거를 좀 특별히 좀 생각을 하자는 뜻으로 했다고 좀 의원님이 좀 시장님, 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선비세상조차도 경상수지고 50% 이제 지금 현재 2023년도 예산서 기준으로는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선비세상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김천에 시설관리공단 만드셨다 그랬어요. 최근에 종합장사시설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영주는 종합장사시설을 민간에 지금 현재 하시려고 그러시고 거기에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시잖아요. 예. 정책 방향이 서로 간에 다 맞지 않는 사업들을 다 억지로 끼워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영주시는 종합장사실은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공모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근데 시설관리공단에 넣으실 수 있으십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용역만 진행한다고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용역 결과서를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시장님께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은 본의원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댐에 지금 시장님 시설물들 계속 이제 준공되면은 추가하실 거죠, 그죠? 관광 체험을 위해서. 네. 조금 전에 케이블카도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죠? 네. 예. 남부 북부의 시설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러면은 시설관리 사업소를 만들어 달라고 댐 관련 시설관리 사업소를 만들어 달라는 논의도 본의원 5분 발언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은 방법이고 어떤 사업이 편입되는지 편입 안 되는지를 논하셔야 되는데 공단에서는 경상수지 5할 이상 사업밖에는 못 논해요. 용역비로 그냥 2억, 1억씩 쓰시는 돈도 다 시민들 혈세입니다. 캐비넷에 넣어놓으시지 마시고 좀 검토 좀 하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두 가지만 짧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는 어쩔 수 없는 법령 여건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본궤도에 오르려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문제점들 또 예산 확보 방침을 도하고 어떻게 협의해야 될지를 논의하시고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조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과연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보다 바람직할지를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선비세상은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논리보다는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성화할지가 더 큰 숙제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주시에 2023년도 진행하는 사업들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주민 사전 공감 후 의회와의 협의 절차 후에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